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포드의 9년 만에 완전 변경된 익스플로러 모델이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포드 하면 떠오르는 간판 모델이죠. 1990년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33,000여 대 가까이를 팔면서 말 그대로 포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에서도 사실 사랑받는 SUV 중 하나죠. 국내에서도 그 사랑이 꽤나 이어져서 2017년이나 2018년에는 수입차 대형 SUV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9년 만에 풀체인지인 만큼 많이 바뀌었을지 요새 이 대형 SUV가 대세라고 하는데 과연 그 강력한 경쟁 속에서 신형 익스플로러가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지 한번 차량 실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빠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커다란 너무나 덩치가 큰 포드 익스플로러 신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일단 확실히 큽니다. 대형 SUV답게 상당한 덩치감을 자랑하는데요. 모하비와 팰리세이드를 실물로 봤을 때랑 아주 크게 차이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경쟁 모델들과 함께 재원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살펴보시면 트래버스가 유독 차체가 좀 크죠. 하지만 팰리세이드 모하비와 국산차 대형 SUV보다는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큰 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둘러보니까 뭔가 그 티볼리가 약간 되게 많이 커진 느낌?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익스플로러 2.3L 에코부스트 가솔린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처음으로 적용됐는데요. 단수가 좀 더 쪼개지긴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7단 변속기 정도 수준이니까 주행감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겠지만 일반인이 실제로 그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시승 기회가 있으면 그 차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고 출력은 3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2.9kgm입니다. 연비는 전세대보다 1km/L가 향상이 돼서요. 8.9km/L로 기록됩니다. 일단 전면부 그릴부터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전에는 레인지로버의 느낌이 좀 났었다면 신형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가운데 그릴부가 훨씬 확장되고 커지면서 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요새 이게 자동차 신차 트렌드, 약간 공식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신차로 차량이 변경돼서 출시될 때마다 가운데 그릴부가 무조건적으로 넓어지고 확장되는 이 형태를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 역시도 이 그릴부가 확장이 되면서 훨씬 더 차체가 가로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크릴 이 디테일도 바뀌었어요. 장식도 디테일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커다란 장식과 작은 장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입체감이 있는 형태였다면 조금 더 단면적인 형태로 모양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그릴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도 변경이 됐는데요. 이렇게 좀 독특하게 이어지는 이음새에서 헤드램프가 완전 각지지도 않았는데 또 각은 또 있는 좀 독특한 모양새로 좀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세대 헤드램프가 조금 더 각이 져 있으면서 엣지 있는 느낌이 났다면 이번 세대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둥그러진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인 인상이 조금 평범해진 느낌,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프론트 에어덕트 부분도 이전에는 기역자 형태로 조금 더 어떤 각이 살아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사각형 모양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투박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 것 같아요. 이 하부 쪽에는 왜 스키드 플레이트, 이 차량의 하체를 보호하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또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죠. 여긴 또 뚫려 있고. 그래서 뭔가 약간 이빨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강인해 보인다, 차가 SUV다, 이런 좀 정통의 투박한 그런 모습?
일단 캐릭터 라인 자체가 강하게 드러난 형태인데요. 이전 세대와 다르게 라인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벨트 라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 하부에도 라인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살짝 뒤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형태여서 멀리서 봤을 때 차량이 좀 비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게 이 리어 스포일러 쪽과도 연결이 돼요. 보시면 여기도 쭉 일직선으로 뻗어간 이 느낌이 쭉 차량이 좀 잘 달릴 것 같고 약간 스포티해진 느낌들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휠 아치 부분 위쪽에 있는 선도 이전과 좀 달라졌는데요. 선이 좀 더 얇게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하부 쪽에는 상대적으로 날렵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가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가 커서 그런지 휠도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20인치가. 스포크는 동일한 사이즈 형태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가장 전 세대와 대비했을 때 많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전 세대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달라진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이 가운데 크롬부가 지금 두껍게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전 세대에 비해서 더 두꺼워졌고 또 짧아졌습니다. 전 세대는 얇은 크롬이 좌우로 쭉 늘어난 형태였다면 이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운데 크롬 장식에 익스플로러라는 차명이 레터링이 아주 크게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강인한 그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은 차량의 느낌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닥 이전 세대와 달라진 점을 크게 찾을 수가 없어서 풀체인지 차량에 기대했던 바에 비하면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오, 앉았을 때 이 시트 가죽의 소재감이 진짜 딱 전형적인 가죽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을 주네요. 그런데 실내의 이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저의 첫 느낌은 이것이 과연 지금이 2019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는 듭니다. 요새 나오는 신차에 대비했을 때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의 이 실내의 그 감성 부분들은 또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요새 나오는 신차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센터페시아 그리고 대시보드 부분의 이 간결성과 어떤 플라스틱 소재감들이 좀 아쉬움이 먼저 느껴집니다. 특히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이 가운데부의 모니터입니다. 지금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새 나오는 신차들 거의 최소한 10인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8인치의 모니터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차체가 워낙 큰 이 대형 SUV에서 8인치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주행을 하고 있다,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체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커다란 대형차를 보는데 모니터는 코딱지만한 약간 이 8인치 모니터가 이전에는 그래도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모니터가 메리평으로 들어가서 더 올드한 느낌이었다면 그나마 조금은 플로팅식으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긴 했지만 아쉬운 건 여전하고요. 이 양옆에 공조기 부분도 위쪽에 이전에는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형태입니다. 시동 버튼의 위치도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주 깨알같이 우드 트림 장식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이 차량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런 우드 소재의 장식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런 플라스틱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비상등은 또 차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큰데요. 조작하는 부분들이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버튼부들도 사이즈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쪽에 수납함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열 수 있는 형태고, 여기는 생각보다 아주 깊네요. 제가 한번 제 핸드폰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여기 USB 단자도 있고 이렇게 C타입 USB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충전하는 형태여서 좀 핸드폰 충전의 방식이 암레스트에 손을 올려놓고 바로 이렇게 충전을 하는 이렇게 또 여기도 핸드폰을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작은 트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또 아주 깊은 또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은 또 정말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폭도 꽤 넓고요. 안으로 제 팔꿈치 이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깊이의 그런 수납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납함 위쪽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스티치 라인이 간결하게 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스티치 라인의 그런 단정한 고급감 이런 것들이 실내에 전체적으로 좀 더 보였으면 좋았겠다라는. 근데 반면 이 도어 부분은 이전보다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서 고급감을 줍니다. 소재감도 반짝이는 그런 형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 아래쪽에는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플라스틱 느낌. 이런 게 참 뭔가 그 미국 차는 실내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소재감 측면에서 느껴지는 아쉬움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안쪽에도 확실히 가죽 부분에 그 소재감이 좋아서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좀 좋네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근데 지금 이 1열 같은 경우가 뒤쪽으로 조금 빠져 있어서 그런지 현재로서 레그룸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죠. 대형 SUV를 기대했을 때.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3열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꽤 넉넉합니다. 차체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헤드룸 공간의 부족함은 없어 보이고요. 성인 남성분이어도 헤드룸 공간이 아주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3열 공간도 나와 있어서 3열에 어떻게 2열에서 진입을 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레버를 앞쪽으로 당겨서 차량을 완전 폴딩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빼면 아주 작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통로가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성인 남성분이 좀 덩치가 있는 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가서 3열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렁크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3열 자체도 지금 완전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 키가 163cm 정도 되는데요. 다리를 쭉 뻗고 앉아도 될 정도의 사이즈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 머리 쪽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죠. 이쪽이 천정 부분이 이렇게 이쪽까지 나와 있다가 여기서 다시 볼록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이쪽에서는 헤드룸 공간이 상당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트렁크 3열을 폴딩하지 않고 이쪽, 그러니까 트렁크를 그냥 열었을 때 3열이 세워져 있고 트렁크를 그냥 열었을 때 공간을 활용하신다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라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짐을 실으시려고 하신다면 3열까지 폴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천장 이쪽 부분을 활용하셔야 큰 짐을 싣는데 용이하실 것 같아요. 가로폭 같은 경우는 넉넉한 편이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당겨서 내려줘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잠을 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3열과 트렁크 부분 위쪽으로 제 다리가 들어가고 성인이 이렇게 누웠을 때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 위쪽까지 남는다. 헤드룸이랄까요? 이 머리 윗공간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올뉴 익스플로러 만나보셨습니다. 가격 중요하죠? 5,990만 원으로 단일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2.3 에코부스터 엔진이 적용된 라인업인데요. 이전 세대에 대비했을 때 200만 원가량 향상이 되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더 많아졌는데 풀체인지다 보니 뭐 그럴만 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장 측면에서 기대한 것만큼의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가 있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실내 역시도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요새 나오는 최신 신차들의 이 스탠다드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 미국 차의 그 아쉬운 실내 감성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 기반의 전자식 사륜구동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완전히 뼈대가 새롭게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명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만 5,990만 원, 거의 6천만 원 가까운 금액인데요. 수입차 대형 SUV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 모델이 있죠. 쉐보레의 트래버스. 이 친구 굉장히 차체도 크고 넓고 한데 가격은 또 익스플로러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새 국산 SUV들 가격이 훨씬 지금 익스플로러보다 저렴하게 출시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대형 SUV 시장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실지 고민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나라면 어떤 모델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다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너무 우울해요. 오늘 촬영 너무 제약이 많았어. 트렁크도 잘 못 보여드리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더 분발하는 퉁퉁테크가 될 거예요. 날씨는 좋다.